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불스입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시간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기능 구현을 해야 될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트워크 통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 텍스트를 송수신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일이라고 하면 뭐 이미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음원 파일, mp3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등등 모든 파일이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네트워크 통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 장치는 소켓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네트워크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PC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PC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또 어딘가에 PC가 있어요. 이 상태, PC가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면 이거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요,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서로 어떠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그러고요. 네트워크가 발전돼서 인터넷 서비스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월드 와일드 웹 서비스도 이루어졌고요. 어쨌든 다 네트워크 통신이라는 네트워크라는 기반 하에서 인터넷과 같은 많은 서비스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근데 네트워크가 이렇게 컴퓨터와 컴퓨터 연결을 했는데요. 컴퓨터와 컴퓨터 연결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그걸 우리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통신을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통신 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 보면 전화기가 한 대 있죠. 전화기가 있고 또 여기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전화기고 이거는 친구 집 전화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려면 이렇게 뭔가 전화기라는 이런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화 회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자, 요 연결되는 걸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화기가 바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치를 프로그래밍에서는 소켓이라고 합니다. 소켓은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한 장치다.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는 전화기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네트워크가 연결이 유지돼야 돼요. 네트워크 연결이 유지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자, 보시면 자, 친구 집과 나의 집에 우리 집에 이렇게 뭔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 뭔가 연결되어 있다. 이래야지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이게 끊겼어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끊겼기 때문에 통신 자체는 아예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통신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조건에는 첫 번째 네트워크가 연결이 유지돼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주소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IP라고 합니다. 자, 전화면 각 집마다의 전화에 전화번호가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PC와 PC가 이렇게 있으면 PC와 PC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PC와 PC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각각의 PC마다의 주소,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IP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IP가 필요하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신 장치가 필요해요. 통신 장치는 뭐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전화기와 같이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물, 객체, 그걸 갖다 우리가 소켓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자, 요 정도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각 언어, 파이썬이면 파이썬 또는 C++이면 C++ 아니면 자바면 자바 등등의 언어를 이용해서 요 환경 내에서 각각 언어의 API를 통해서 통신을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데요. 통신 방식이 크게 TCP 방식하고 UDP 방식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CP 슬러시 IP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게 통신 방식을 뜻하는데요. 자, 통신 방식에는 TCP와 UDP라는 게 있는데 TCP는 뭐냐면
내가 조금 지워볼까요? 자, TCP란 건 여기에 나의 집이 있어요. 내가 소켓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디 친구 집에 전화를 걸릴 때 또 소켓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럴 때 TCP 방식으로 통신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말을 하죠. 친구야 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친구네 집에 친구야 놀자라고 하는 데이터가 갔는지 안 갔는지 정상적으로 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체크를 하는 방식이 TCP 방식이에요. 그러면 UDP 방식은 뭐냐면 그냥 나는 그냥 방송국에서 마치 방송국에서 브로드캐스트 하듯이 그냥 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나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나는 브로드캐스트 할 뿐이다. 그런 방식이 UDP 방식입니다. 자, TCP 방식과 UDP 방식의 차이점은 얘는 송수신을 확인을 하는데 얘는 송수신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송신만 할 뿐이지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객체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TCP 방식은 속도가 조금 느려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메시지가 데이터가 목표점까지 도달이 됐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약간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자, UDP는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빨라요. 통신 속도가. 듣던지 말던지 나는 모르겠고 그냥 브로드캐스트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시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건 TCP 방식을 이용하고요. UDP는 큰 데이터, 영화라든가 실시간 아주 큰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이용을 하곤 합니다. 자, 여기 밑에 그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통신을 할 때 꼭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서버 쪽으로 뭔가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버는 그 들어오는 요청에 따라서 뭔가를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여기 보면 소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켓도 있습니다. 소켓은 뭐예요? 통신을 하기 위한 장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됐건 서버 측이 됐건 소켓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화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쓰듯이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뭔가 요청을 해요. 그걸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딱 하면 서버 쪽에 있는 소켓에 데이터가 전달되는데요. 전달되기 전에 그 앞단에서 먼저 리스너가 들어요. 리스너가 마치 여기 귀를 하나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켓이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한 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겠죠.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하는지를 리스너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소켓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소켓에서 데이터를 받았으면 데이터 받은 거,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 요청 받은 거에 대한 가공, 뭔가 작업을 해요.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일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다른 일을 할 게 있으면 다른 일을 어떤 특정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통신을 하는데 이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데이터의 단위예요, 이게. 이 데이터를 우리가 피켓 데이터 단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네트워크 통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 통신을 하기 위한 조건, 그다음에 통신 방식, 그다음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을 때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중간에 리스너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어가면 이거보다 엄청 많은 내용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지 네트워크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실제로 그러면 네트워크 통신하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 이런 그림 하나 내에서
여기 보면 메시지 송신 수신은 어떻게 하는지, 파일, 이미지 파일, mp3 파일 등 그런 파일의 송수신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시지 송수신 방법이 나오는데요. 소켓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그죠? 무조건 통신은 소켓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는데요. 요거 제가 소스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포트 해가지고 소켓을 가져와야 돼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소켓을 가져오고요. 다음에 서버의 IP하고 포트 번호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 네트워크가 되려면 주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서버 쪽, 이쪽 서버 쪽에 주소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지금은 로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의 IP 컨피그에 들어가서 내 컴퓨터에 할당된 IP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창에서 cmd를 열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ipconfig라고 하면 현재 내 PC에 할당된 IP가 여기 있죠. 예, 192.168.0.10입니다. 요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또 뒤에가 어떠한 숫자 7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 몇 번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겠죠. 그 번호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서버의 주소는 192.168.0.10이라고 나왔어요. 다음에 포트 번호는 9999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잠깐 포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포트는 사전적인 용어로 항구라는 그런 뜻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PC를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서버요, 서버. 어마어마하게 좋은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서버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어떤 기능을 구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탑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서버가 존재하고 있는 IP 주소가 있겠죠. 이 IP 주소를 통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럼 네이버 홈페이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네이버 홈페이지 서버 주소가 있겠죠. 그거를 DNS 서버를 통해서 그 URL 주소를 공개를 하면 사용자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다 들어올 겁니다. 근데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렇게 값비싼 굉장히 좋은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만 하기에는 이 서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탑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구글 뭐 어디죠? 무슨 다른 서비스, 메일 서비스, 뭐 FTP 서비스 여러 가지 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IP 주소는 딱 하나겠죠. 고정된 IP 주소 하나일 겁니다. 그쪽으로 다 들어오는데 딱 들어와서 나는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찾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이 안에서 다시 마치 항구의 그 항구를 나누듯이 다 조각조각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몇 번 포트, 몇 번 포트, 몇 번 포트, 몇 번 포트 그 포트로 들어와라. 우리가 참고적으로 브라우저를 열고 자, 네이버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뒤에 이거는 이제 IP 주소를 바꾼 IP 주소를 이렇게 우리가 쓰는 문자로 바꾼 DNS가 바꾼 도메인 주소라고 그러죠. 근데 이 뒤에 사실은 이렇게 포트 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80이면 80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뭐 81이면 8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붙여요. 안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80 포트는 포트가 보통 한 6만 5천 개 정도 그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80 포트, 21 포트, 80 포트는 인터넷 웹사이트 전용 포트로 지정이 됐고요. 21은 FTP라는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포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포트이기 때문에 포트를 우리가 꼭 지정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아까 포트가 6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다른 포트들 많이 있습니다. 앞쪽에 1번서부터 시작해서 10
한 1000번 정도까지는 다 이런 고정된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후에 사용되는 것들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포트를 하나씩 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무리하게 9999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서버인데요. 오른쪽이 서버인데 이 서버의 주소는 192.168.0.10이고요. 이 서버, 이 컴퓨터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보이는 소스에 대한 서비스만 난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포트 번호 9999를 입력을 해주면 이 전체 큰 컴퓨터에서 이 서비스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트 번호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좀 지저분해서 지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소켓을 준비해요. 자, 소켓이 있어야지 통신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켓에서 소켓을 호출해가지고 클라이언트라는 변수에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서버 접속하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커넥트 접속을 합니다. 뭘 가지고? IP 주소죠. 192.168.0.10 주소와 포트 번호 9999 갖고 접속을 합니다. 자, 접속을 하면 이 순간 서버 쪽으로 딱 신호가 가요. 그럼 서버에서는 뭐냐면 서버도 똑같이 통신을 하기 때문에 소켓 임포트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도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전화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켓 준비, 클라이언트하고 똑같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의 바인딩은 9999 포트 번호로 바인딩 해놓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여기서 봤던 서버는 뭔가 듣고 있어야 돼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접근을 하는지 듣고 있어야 되죠.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숫자 1은 뭐냐면 하나의 그 리스너만 만들어 놓다는 얘기예요. 즉 클라이언트가 한 명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서버 레디가 됐어요. 서버가 준비됐습니다. 서버가 준비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접속을 했죠. 커넥트 날렸죠. 그럼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accept 메소드가 바로 서버 쪽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어서 오세요라고 수락을 한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는 거 입장을 한 걸 수락한 겁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여기 오타네요. 오타 뭐 넘어갈게요. 클라이언트가 접속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접속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는 뭐 하냐면 메시지 송신을 해요. 클라이언트 send라는 메소드 가지고 hello I'm client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b는 이 데이터를 바이너리로 보내겠다고 해서 b를 붙여준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역슬러시가 붙었어요. 작은 따옴표를 쓰는데 작은 따옴표가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역슬러시를 이용해서 작은 따옴표가 그냥 단지 텍스트 문자로 인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hello I'm client라는 메시지를 날렸어요. 어디로? 서버로 날린 거죠. 그럼 서버에 들어와요. 리시브 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당기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그 메시지를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서버도 마찬가지로 나 데이터 잘 받았어 라고 다시 피드백을 줘요. 피드백을 주는 게 똑같은 방식입니다. send 날려요. send all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send all 합니다. Hi hi I'm server your message는 당신이 날린 메시지는 이 메시지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차 날려줍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자원 해제하고 클라이언트도 이 메시지를 수신한 다음에 메시지 한번 출력하고 다음에 클라이언트 자기 자원을 해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따라해 보시면 되는데 차분히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쭉 내려오면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 좀 수정하고 갈게요.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클라이언트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파이썬 그 편집기, 코드 편집기를 이용해서 실행을 했어요. 이렇게 실행했는데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할 때 또 말씀드렸지 이거를 실행할 때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실행할 때 그냥 실행하지 마시고 바로 가기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모드로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오픈해 가지고 먼저 서버 그 예제 파일 중에
서버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서버. 예, 서버가 불러와졌습니다. 자, 불렀는데 여기서 클라이언트를 또 부르면 되느냐 안 되느냐? 클라이언트를 똑같이 또 예, 부르면 파일은 불러졌지만 같은 곳에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둘이 부딪혀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서버는 뭐 이쪽에서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는 다른 편집기, 다른 인터프린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실행을 시켜줘야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통신하는 게 가상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요.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여기서 잠깐 이용을 해볼 텐데요. 노트패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처음 하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어차피 하실 거면 꼭 알아둘 만한 그런 편집기예요. 굉장히 유용하게 널리 쓰이는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고 검색창에 해보시면 이렇게 사이트도 나오고요.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던 이런 코드 편집기, 파이썬 코드 편집기보다는 훨씬 더 유용한 기능들이 있고요. 색깔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예쁘게.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패드를 아까 사이트를 이용해서 좀 설치를 해주시고요.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리고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어, 바로가기 아이콘 위에서 마찬가지로 관리자 모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용해서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해봅니다. 자, 처음에 노트패드를 열면 이런 모양인데요. 노트패드는 파이썬 전용 편집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파이썬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그인, 메뉴 보면 플러그인이라고 있죠.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플러그인에 설치하신 플러그인 어드민에 들어가셔갖고 여기다가 어베일러블 가능한 거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플러그냐면 MPP EXEC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설치를 했죠. 여러분들은 MPP-EXEC를 갖다 검색해서 그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고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재시작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execute를 누르시면 현재 지금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칸 띈 다음에 요 뒤에다가 달러 풀 커런트 패스 요거까지 추가해 주시면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인터프린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혹시 요거를 참고 어떻게 노트패드를 이용해서 그거를 파이썬을 개발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요 블로그 등에 친절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트패드에서 파이썬 실행하기로 해서 블로그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똑같이 노트패드 설치한 다음에 노트패드에서 플러그인으로 MPP EXEC 모드를 플러그인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재시작하고 그다음에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곳 경로 복사하고요. 그거를 이그제큐트에서 넣고 끝에 요 패스도 넣어주는 거. 그다음에 오케이 하면은 이제 파이썬에 노트패드 플러스에서 파이썬을 개발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밑에 콘솔까지 같이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파이썬 코드 편집기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쭉 봐보시고요. 지금 파이썬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유틸 프로그램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쭉 한번 차분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파이썬을 열었고요. 자, 서버는 아까 이거는 IP 주소고 서버는 아까 여기 파이썬 전용 코드 편집기에서 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저걸 열어볼게요. 클라이언트 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열었습니다. 예, 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왼쪽 이쪽이 노트패드 플러스 다음에 오른쪽이 파이썬 코드 편집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실행할 때 서버를 먼저 올려야 되겠죠. 서버를 올려야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버를 컨트롤 키 누르고 F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서버 이제 레디했죠. 어디에요?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여기까지. 자,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면 accept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태에서 좀 좁으니까 이렇게 놔둘게요. 이 상태에서 자, 얘는 그 노트패드는 실행하는 게 컨트롤 키 누르고 F6번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F6을 누르시면 어디서 실행하겠냐? 처음에 한번 뜹니다. 자, 오케이 하면 됐죠. 그래서 서버 커넥트 접속을 한 거예요. 어디로? 이쪽 접속을 한 거죠. 접속을 해서 메시지 샌드, 메시지 날렸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커넥트 들어왔고 메시지 리시브 했고 헬로 I'm 클라이언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가 가만히 있지 않죠. Hi, hi, I'm server, your message는 뭐다라고 이렇게 날렸죠. 그래서 똑같이 이쪽에 날리니까 이쪽에서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걸 출력하니까 Hi, hi, I'm server, your message is hello, I'm client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예제를 여러분도 한번 차분히 쭉 리뷰를 하시고 직접 코딩해 보시고 다음에 그 이런 다른 편집기 그죠? 편집기 얘는 저는 지금 파이썬 코드 편집기 그다음에 얘는 노트패드 플러스의 플러그인을 꽂아서 파이썬 개발 환경을 만든 다음에 한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이종 간의 그 편집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닫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한 거예요. 텍스트에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이번에는 파일이겠죠, 파일. 그림 파일, mp3 파일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클라이언트는 별로 그다지 뭐 많은 게 없어요. 클라이언트 잠깐 리뷰하면 주소 있어야 되니까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있어야 되니까 포트 번호 있겠고요. 클라이언트 소켓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서버 접속을 합니다. IP와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가지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해요. 파일이기 때문에 그림 파일이든 이미지 파일이든 mp3 파일이든 영화 파일이든 파일이죠. 그래서 우리 파일 입출력 할 때처럼 오픈이라는 거 가지고 일단 파일을 엽니다. 열기 위해서 그 파일이 있는 경로 다 풀 경로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R, 리드죠, 리드죠. 근데 B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는 R만 배웠는데 B는 뭐냐면 그림 파일이나 영화 파일 이런 거는 텍스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를 읽어드려야겠죠. 그래서 B를 붙여서 바이너리를 읽겠다. 그래서 B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계속 읽어요. 파일을 읽어요. 그리고 여기에 접속하는 순간,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서버에서는 이제 손님도 받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서버 코드가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했는데요. 실제로 어, 편집기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닫고요. 자, 파일 트랜스퍼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좀 옮길게요. 자, 왼쪽이 클라이언트고 오른쪽이 서버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커넥트라는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서버는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일단 받습니다. 클라이언트 accept 메소드 가지고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그 주소 한번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오픈합니다. 오픈해갖고 어디에다가 이 파일이 어딨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두 개의 파일, 클라이언트 파이썬 파일과 서버 파이썬 파일이
파일 트랜스퍼라는 폴더 안에 있어요. 예제 폴더 안에.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같이 파이썬 로고가 있는데요. 이 풀 경로가 C 드라이브 밑에 파이썬 렉 밑에 16 밑에 파일 트랜스퍼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원한 거고요. 그리고 서버는 이걸 요청을 하니까 클라이언트가 당신 서버에 C 드라이브 밑에 파이썬 렉 밑에 16 밑에 파일 트랜스퍼 밑에 파이썬 로고 JPG를 나는 원해. 그러니까 서버가 알았어 그거 가져가는데 그걸 어디다가 C 밑에 파이썬 밑에 16 밑에 16이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되죠. 내가 원하는데 지정을 하는 거예요. 16 밑에 파일 이름은 파일 한 다음에 stri jpg로 해서 w 바이너리 모드로 열면 돼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파일명 stl 이렇게 붙인 거는 클라이언트가 지금 5명 리스너가 5예요. 5라는 거는 5명까지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파일을 가져가면 1, 파일 번호 여기 1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 번씩 계속 더해줘요. 그래서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가져가면 2, 즉 파일의 번호, 파일 다음에 언더바 다음에 파일을 가져가는 번호를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막 계속 받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while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다 받고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를 종료하고 서버 종료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닫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관리자 모드에서 제가 열었어요. 여러분도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용해서 관리자 모드를 열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오픈해서 C 드라이브 파이썬 렉 16의 파일 트랜스퍼 서버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었습니다. 왼쪽이 클라이언트, 오른쪽이 서버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 파일은 파이썬 로고 JPG를 원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 서버 쪽 보니까 요 윗단계 16 디렉토리, 16 폴더에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대요. 자, 그럼 서버부터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서버 컨트롤 키 누르고 F5. 자, 서버 레디, 서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럼 클라이언트 들어와도 됩니다. 클라이언트 컨트롤 키 누르고 F6. 그래서 실행을 하면 예, 이렇게 무지막지한 처음 보는 코드가 막 나오죠. 그죠? 자, 일단 결과부터 볼게요. 파일이 제대로 복사가 됐는지, 제대로 가졌는지. 트랜스포 요 파일이었는데요. 16 위로 한 단계 올라가니까 예, 만들어졌죠. 파일 언더바 1.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파일 언더바 1. 요 제대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열어서 보면 네, 제대로 파이썬 로고 제대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그림 파일로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mp3 파일 아니면 커다란 이미지 뭐 그 정도 그런 것도 다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서버가 레디됐고 클라이언트가 들어왔고 이제 서버 쪽 로고예요 이거.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됐고 어드레스가 192.168.10에서 51883 포트에서 들어왔다. 이 클라이언트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192.168.0.10점의 포트 번호 9999번 나의 서버 쪽에 포트 어드레스죠. 그쪽 들어왔다. 그리고 i는 뭐 2다. 찍고 있는데 여기서 바이너리 이 JPG 파일 아까 요거 있잖아요. 파일 언더바일 이거를 바이너리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바이너리를 찍어본 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죠. 그죠? 이렇게 있다는 거. 이런 데이터를 열심히 아주 순간적으로 빠르게 가져왔다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트워크는 사실은 하다 보면 보안 정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피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 네트워크 전문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라는 환경 내에서 여러분이 텍스트와 바이너리 파일을 어떻게 송수신하는 방법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